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오 헨리의 사랑의 심부름꾼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헨리 1862년에서 1910년 오 헨리는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입니다.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이고 오 헨리는 그의 필명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유명한 의사인 아버지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숙부의 약방 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그는 20세 무렵에 텍사스로 가서 카우보이, 점원, 직공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25세에 결혼했고 29세부터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롤링스톤이라는 유머 주간지를 창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 휴스턴 포스트라는 지방신문에 유머러스한 일화를 기고하는 등 나름대로 문필 활동을 했지만 그리 좋은 평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약 3년간 은행에서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의 공금 횡령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기소된 후 중남미의 온두라스로 도피했다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3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출감 후 본격적인 단편소설 작가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필명인 오 헨리는 수감 당시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도관 오린 헨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1902년 그는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뉴욕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지필에 몰두하여 여러 잡지와 신문에 단편 소설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나 고된 집필 작업으로 결핵을 앓게 되었고 병이 악화되어 1910년 48세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10년 남짓한 짧은 작가 생활 동안 그는 300편 가까운 단편 소설을 남겨 세계적인 단편 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대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인물들이 나타나며 그들이 겪는 일상을 휴머니즘과 따뜻한 유머,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 자신의 힘겹고 가혹한 인생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결말에 의외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많은데 이를 통해 즐거움과 가슴 뭉클한 감동을 독자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의 심부름꾼. 공원은 사람들이 북적거릴 계절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한 여자가 길가의 어느 벤치에 무엇인가 마음이 빼앗긴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유는 계절이 좋아서거나 볕이 따스해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얼굴은 약간 우울해 보였지만 그다지 오래된 우울증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녀의 두 볼은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 있어 보였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윤기가 돌았다. 그때 키가 훤칠한 한 남자가 오솔길을 따라 여자가 앉아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그 뒤에는 여행 가방을 든 소년이 따르고 있었다. 여자를 발견한 남자는 얼굴이 빨개졌다가 곧바로 창백해졌다. 그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여자 쪽의 반응이 어떤지 살폈다. 그러고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일부러 가깝게 그녀 앞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과 태도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남자는 50m쯤 걸어가다 우뚝 멈추어 섰다. 그러고는 곁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소년도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남자의 눈치를 살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았다. 손수건도 남자의 풍채나 얼굴도 모두 나무랄 데 없이 훌륭했다. 남자가 말했다. 저기 저 벤치에 앉아 계신 아가씨에게 내 말을 좀 전해주겠니? 나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 역으로 갈 것이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알래스카 사슴 사냥 원정대에 자원할 거야. 만나주지도 않고 편지도 보내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아가씨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말씀드려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아가씨의 인품에 맞지 않는다고도 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공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자, 얼른 가서 내 말을 아가씨에게 전해라. 남자는 소년에게 50센트짜리 은화를 쥐어 주었다. 소년은 외모는 지저분했지만 얼굴은 영리해 보였다. 소년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잠시 남자를 살피다가 금세 여자에게 달려갔다. 소년은 몇 초간 여자 곁을 맴돌다가 주저하지 않고 여자 앞에 섰다. 그러고는 예의를 차리려는 듯 삐딱하게 눌러쓴 자전거용 모자의 챙에 손을 갖다 댔다. 여자는 호의를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기분 나쁜 기색도 없이 무심하게 소년을 쳐다보았다. 저기요. 소년이 말을 꺼냈다. 저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자기 대신 아가씨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 남자를 아세요? 만약 모르는 사람이면 좋지 않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뻔하니까 제가 달려가서 경찰을 불러올게요. 하지만 아가씨가 저 사람을 안다면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저 남자가 전하라는 뜨거운 말을 전해드릴게요. 여자의 눈에 호기심이 돌았다. 소년의 엉뚱한 말 덕분에 남자에 대한 여자의 관심이 살아나는 것 같았다. 사랑의 세레나데? 여자의 목소리는 아름답고 침착했지만 조금 비꼬는 듯이 들렸다. 새로운 발상이구나. 어디 연애 시에라도 쓰여있는 말인가? 나는 널 심부름 보낸 사람을 잘 알고 있단다. 그러니까 경찰을 부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노래를 불러줘도 좋아. 하지만 너무 크게 부르지는 마라. 야외극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될지도 모르니까. 알겠어요. 하지만 사랑의 세레나데는 진짜 노래를 말한 게 아니고요. 아시죠? 남자들이 창문 밑에서 간절하게 여자를 부르잖아요. 자기를 봐달라고요. 저 남자분도 창문을 열고 내 말을 들어다오. 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걸 말한 거예요. 소녀는 계속 말을 이었다. 하여튼 저 남자분이 전해달라는 말은 이거예요. 자기는 칼라와 커프스를 여행 가방에 쑤셔놓고 프리스코로 떠난대요. 그런 다음 클론다이크로 가서 방울새를 잡겠대요. 아가씨가
자기더러 꼴도 보기 싫다, 글씨조차도 보기 싫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래요. 그리고 아가씨가 자기를 잊혀진 사람 취급하는 걸 어떻게든 막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준다네요. 또 아가씨가 자기를 마구 때려놓고는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답답해 죽겠대요. 여자의 얼굴에 떠오른 호기심은 점점 더 강해지는 듯 보였다. 고풍스럽다고나 할 만한 방법을 쓰는 남자에게 연민을 느껴서인지 재미를 느껴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공원 한쪽에 쓸쓸히 서 있는 동상을 바라보다가 심부름하는 소년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 신사분에게 전해줘. 이제 와서 내가 왜 이러는지를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싶지 않다고. 저분은 내가 왜 이러는지 잘 알고 계셔. 내게는 성실과 진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그것을 저버린 저분의 변명은 그게 뭐든지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문이나 확실치 않은 증거로 저분을 책망한 것은 아니란다.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하시면 이 이야기를 전해줘도 좋아. 여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그날 저녁 때 나는 온실에 있었어. 어머님께 드릴 장미 꽃다발을 만들려고 뒷문으로 들어갔었지. 거기서 저분과 애쉬버튼 양이 복숭아 나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 그 자세와 그 병치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었지. 나는 앞치마 폭에 담아놓은 장미꽃도 다 떨어뜨린 채 온실을 빠져나왔어. 그 순간 나는 장미뿐만 아니라 성실과 진실이라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상을 다 버린 거야. 자, 가서 저분한테 내 사랑의 엘레지를 불러주렴. 아가씨, 제가 모르는 말이 있는데요. 저 병 뭐라는 말 그게 뭔가요? 병치야. 나란히 있다는 말이야. 아니면 보통 있어야 할 위치보다 너무 가까웠다고 해. 소녀는 발 아래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러고는 벤치 앞에 가서 섰다. 힘없이 앉아있던 남자는 소년을 보자 굶주린 듯이 대답을 재촉했다. 소년의 눈은 사랑의 통역자로서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여자란 꿈처럼 허황된 이야기나 달콤한 거짓말에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드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저씨의 아첨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저 아가씨는 아저씨가 온실에서 다른 아가씨랑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봤대요. 꽃을 자르려고 몸을 옆으로 돌리자 거기 아저씨랑 다른 여자가 있었대요. 아주 예쁜 여자였고 그 때문에 저 아가씨는 아주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아저씨 같은 사람은 얼른 기차를 타고 알래스카든 북극이든 가버리는 게 좋겠대요. 남자가 나직하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눈빛이 반짝이더니 얼른 여행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러고는 안에서 편지 한 다발을 꺼내서는 그중 하나를 찾아 집어들었다. 그런 다음 그 편지를 1달러짜리 금화와 함께 소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 편지를 아가씨에게 갖다 드려라. 이걸 읽어보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아가씨가 가진 이상 속에 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오해는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또 나는 성실과 진실을 저버린 인간이 아니라고 전해라. 그 성실과 진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아가씨를 향해 있으니 답을 기다린다고 전해드려. 심부름꾼은 한달음에 여자에게 달려갔다. 저 아저씨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래요. 자기는 놈팡이가 아니래요. 아가씨더러 이 편지를 읽어보래요. 그럼 다 알 거래요. 그런데 아가씨, 저 아저씨는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여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편지를 펴서 읽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친애하는 아놀드 선생, 지난 금요일 월든 부인 댁에서 파티가 있던 날의 일에 대해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댁 온실에서 제 딸이 지병인 심장 발작을 일으켰을 때 마침 그 자리에 계셨던 선생님이 제 딸을 부축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뒤이어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제 딸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선생님은 제 딸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딸의 치료를 위해 부디 저희 집에 한번 왕진 오시길 청합니다. 여자는 편지를 다 읽은 후 다시 접어 소년에게 내밀었다. 저 아저씨는 아가씨의 답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뭐라고 전해드려요? 소년이 물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수줍은 듯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저 벤치에 계시는 신사분께 전해드려. 내가 지금 뵙고 싶어 한다고. 오 헨리의 사랑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잘 보내셨겠지요? 이제 또 휴식의 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